자, 필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생성자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업 객체지향 문법 수업 들어오시면 생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컨스트럭터 생성자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성자라는 거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배워보는 거고요. 어, 자,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자 이제 여러 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하계일까요, 두루미일까요? 에이, 가마우주구나. 자, 생성자의 목적은 객체를 어,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것 또는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 이 생성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생성자는 언제 호출되냐면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됩니다.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기 때문에 그 생성될 때 초기 값을 설정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생성자예요. 자, 여기 생성자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이 생성자는 객체를 반환을 하죠. 객체, 이 데이터를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의 타입이 이 생성자의 뭐랑 똑같아요?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죠. 내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 A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생성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생성자. 그럼 내가 new로 이렇게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객체,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데이터. 자, 그때 이 데이터의 타입이 뭔가요? A죠? A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이름도 A인 거예요. 이렇게. A. 자, 이때 퍼블릭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다 호출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누구나 다 호출. 자, 누구나 다 호출 못하게 privat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부에서만 쓸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접근 지정자라는 건데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지금 그걸 배워볼 게 아니라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다? 아, 요 이름이 두 개가 같다. 같은 이유는 뭐다? 이 데이터의 타입과 같은 데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이건 반환값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름이 그대로 반환값의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규칙은 뭐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별표 100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반환 타입은 쓰지 않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유는 뭐예요? 곧 이름 자체가 반환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반환 타입. 자, 여기 자, 이 친구는 언제 호출되냐면 뉴연사 안자. 이거 뉴 키워드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뉴 연산자라고도 하죠. 여기다가 연산자라고도 쓸게요. 자, 뉴 키워드로 객체를 만들 때 호출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이건 함수의 특징이죠. 함수.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생성자 함수라고도 불러요. 얘를 다른 말로 뭘로 한다? 생성자 함수. 함수인데 생성하는 함수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의 특징인 오버로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리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리턴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보죠. 자, 그럼 생성자를 왜 쓰냐? 자, 생성자. 요런 상황 때 씁니다. 요런 상황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학생을 만들 건데 자, 학생이라면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꼭 이름과 성적이 있어야 된다는 약속을 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게 약속인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런 약속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꼭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름과 나이, 이름과 성적을 꼭 입력해야 돼요. 이름은 철수, 스코어는 80 이렇게 마찬가지로 영희도 스튜던트 2죠. 스튜던트 2의 이름은 영희, 2의 스코어는 90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코드가 예를 들어 2개인데 예를 들어 6개다. 그러면 여기도 6번, 여기도 6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코드가 점점 길어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쓰느냐? 생성자로 필드를 초기화하는 걸 씁니다. 생성자가 필요한 이유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 내려볼게요. 자, 쭉 내려서 자, 여기 3-2로 와볼게요. 3-2. 자, 스튜던트가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 자, 아까 전에 이 상태가 아까 봤던 이제 new student하고 name은 뭐 철수, 스코어는 0이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이 생성자를 규칙을 바꿔버릴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 자,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요거 말고 밑에 거 볼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제가 내려서 한 줄로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내가 자, new student를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스튜던트를 이렇게 매개 변수를 2개 받는 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내가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생성자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매개 변수 규칙이 이렇게 2개가 됐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sum을 외칠 건데 여기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sum을 호출할 때 없이 호출했죠? 내가 예를 들어 A, B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호출할 때 내가 sum하고 10, 20 이렇게 했죠. 2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철수. 철수의 성적은 99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달인자 쭉 갔어요. 이 친구가 또 어디로 전달돼요? 친구한테 전달했어요. 이 친구는 누구라 그랬어요? 필드. 필드인 이 친구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뭐가 돼요? 철수가 되는 거예요. 철수.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친구가 전달인자예요. 매개 변수로 이렇게 왔어요. 이 친구 어디로 가요? 이렇게 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99가 돼요. 자, 우리가 초기화할 때 이렇게 매개 변수로 심플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쭉 내려볼게요. 죠 아, 여기는 없네. 자, 그냥 여기다 써볼게요. 죠 여기다 제가 쓸게요. 자, 따라 쓸 필요 없이 그냥 보기만 하세요. 뭐 예를 들어 클래스가 A가 뭐 어플이라고 하겠죠. 앱이 있고 자, 여기에 메인이 있어요. 메인. 자, 여러분들 보기만 하는 수업이에요. 따라 쓸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펄슨을 만들 때는 이렇게 했어요. 펄슨의 P는 new person. 그리고 아까 약속을 했죠? 이름과 스코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P.name은 철수. 그다음에 P.score는 99 이렇게 했었죠? 근데 너무 길다고요.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한다? 자, 다시 person의 P2는 new person을 할 건데 자, 이번에는 만들면서 바로 추가할 거예요. 누구를? 영희. 영희는 100점이네요. 지금 이 2개 코드랑 뭐죠? 이 2개 코드랑 이 코드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대입하고 있잖아요. 대입하고 있어서 자, 0이가 쭉 와서 0이 그죠? 100이 쭉 와서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쓰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필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this로 우리가 필드를 가리켜서 그 필드 값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자, 이번에는, this하고 소괄호가 있는 게 있어야죠. 소괄호. 이거 뭘까요? 이거는 다른 생성자로 호출하는 거예요. 다른 생성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스튜던트를 이렇게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누구로 호출해요? 자, this는 누굴까요? 이 자신이 좋죠? 여기서 소괄호가 있으면 스튜던트이거나 여기 있는 스튜던트예요. 근데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네요. 자, 이 친구 매개 변수 두 개예요, 하나예요? 없죠, 그쵸? 없어요. 두 개 더 하나도 아니고 0개죠. 그다음에 여기 이 친구 name과 0이에요. 이 친구가 호출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this로 소괄호로 하면 생성자를 호출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his 생성자를 이용해서 호출하는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름이 같은데, 그죠? 이렇게 매개 변수가 다른 걸로 오버로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버로딩. 그래서 실습 예제도 있고요. 예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프로젝트로 와볼게요. 프로젝트. 자, 밑에 거 따라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쓴 거니까.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OP입니다. 레슨 06이네요. 자, 이름은 constructor예요. constructor. 자, 이게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생성자예요. 생성자. 자, 여기다가 메인 쓸 거고요. 자, 이번에는 학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학생. 자, 그래서 클래스의 student예요. 자, 학생은 학번이 있어요. 학번. 그래서 int 어, 학번 이렇게 할까요? 학번. 그다음에 이름이 있어요. string에 name. 이거 학번 하지 말고 너무 웃긴다 그렇죠? id라고 하자. id. id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이 있네요. 그래서 int로 birth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메일 어드레스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string의 이메일이에요. 메일을 잘못 썼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타입이 중구난방이 돼 있으면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같은 타입끼리 모아놓는 걸 습관처럼 써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어떻게 약속했냐면 학생을 만들 건데 자, 꼭 학생은 꼭 이름과 나이와 학번이 있어야 돼요. 꼭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학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트의 S는 new student. 자, 이번에 저희가 써볼 것은 뭐냐면 toString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toString. 자, toString.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면 안 써도 존재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뭐다? 클래스를 만들면 자동으로 존재해요. 자,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오브젝트에 상속받아서 존재하게 된다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배워볼 거고요. 자, 자동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 친구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어떤 용도로 객체를 설명하는 용도예요. 자, 내가 이 학생의 아이디는 뭐고, 이 학생의 태어난 날은 뭐고, 이 학생의 이름은 뭐고, 이 학생의 이메일은 뭐야? 그러면 이 객체를 설명한 건가요? 그쵸. 설명한 거예요. 그 객체를 설명한다는 거는 이 객체에 대한 필드, 그죠? 필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함수가 toString이에요. 자, toString. 자, 그래서 toString을 한번 써볼 거예요. 쓰는데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쓰실 필요 없고 자, 이게 지금 자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 또 존재해요. 자동 완성. 거의 대부분 개발 툴이 다 자동 완성을 지원해요. 자, 자,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인텔리제이 걸로. 자, 마우스 오른쪽하고 생성이에요. 자, 위치는 요 깜빡거리는 게 자, 요 깜빡거리는 거, 요 밖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요 안에, 자, 요 안에 꼭 찍으세요. 꼭 찍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생성이에요. 꼭. 자, 여기 보면, toString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클릭.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객체 설명서인 toString, 객체를 설명하는 toString을 만들 건데, 자, 아이디가 있는 게 객체니, 벌스가 있는 게 객체니, 이름이 있는 게 객체니, 이메일이 있는 게 객체니, 이거 다 있는 게 객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 있는 게 객체니. 그럼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Shift 누르고 둘, Shift 누르고 셋. 그죠? 그러면 요거 세 개가 학생이야. 아니야. 요거 다가 학생이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성태. 자, 제가 근데 이 친구는 자동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자동으로. 자, 그것을 내가 자동이 아니라 내 걸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오버라이드라는 거예요. 자, 오버라이드. 그건 나중에 배워볼 거고. 자, 요거를 확인 이렇게 해볼게요. 확인. 이렇게 설명서 같아요. 자, 설명서. 자, 학생인데 아이디는 뭐고, 벌스는 뭐고, 이름은 뭐고, 이메일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버라이드 제가 설명 적어 드릴게요. 기존의 것을 지금 것으로 대체한다 이 뜻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상속 배우면 또 배워볼 거예요. 뒤쪽 가서. 그러면 기존의 것은 뭐고, 자, 기존의 거는 뭐고, 새로 만든 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시고요. 자, 이렇게 두시고, 자, 이렇게 두시고, 자, 이거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거 지우고 출력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전 지우고, 자, 여기다가 Sout 하고, S라고 해볼게요. S. 여기도 마찬가지로 Sout 하고, S.toString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하면, 자, 이렇게 뜨죠, 그쵸? 저는 이렇게 뜨고, 그쵸?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까 제가 정의했던 설명서가 나는 이름이 뭐고, 벌스가 뭐고, 이런 게 뜰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거 지금 볼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자, 제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거는 이쁘게 설명 나오는데 제 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이게 객체에 대한 설명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왜? 자, 타입은 뭐고 이 메모리에 저장돼 있어. 이 뜻이죠. 그러면 객체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것도 객체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기본값인 거죠. 그렇죠? 객체에 대한 설명의 기본값 써드릴게요. 그렇죠? 객체 설명의 기본값은 타입 플러스 메모리 위치죠. 그렇죠? 저장된 메모리 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필드로 바꾸는 거죠. 그죠? 필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얘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toString을 안 써도 객체에 대한 설명은 toString이다. 이런 뜻이에요. toString. 그럼 다시 제가 자동 완성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계세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생성 toString 전부 체크하고 확인.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따라 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짠! 이렇게 객체 설명이 바뀌었죠. 자, 이것도 뭐예요? 객체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객체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자, 이걸 이렇게 쓸까? 이게 toString 기본값. 그 다음에 여기에 바꾼 toString. 그죠? 변경된 toStr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객체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도 객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자, 이걸 왜 썼냐? 내가 이제 하나하나 출력해서 보려면 너무 귀찮아서 여러분들 토스트링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어요? 학생을 생성할 때 학생은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이름, 나이, 학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지금 이름, 나이, 학번에 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 s.name은 철수 s.birth는 2000년 s.id는 1234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내가 만들 때마다 쓰려니까 요거 귀찮아요? 아니면 편해요? 귀찮아요. 자, 그때 우리가 생성자를 쓰실 수 있다고요. 언제?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생성할 때 요건 꼭 필요해 라고 약속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쭉 올려서 자, 스튜던트를 자, 하나는 일단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의 생성자를 스튜던트 자, 요걸 우리가 기본 생성자라 불러요.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는 우리가 new student 이렇게 호출했을 때 호출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요거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요거 세 개.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퍼블릭의 student인데 id가 필요하고 birth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필요해요. 자, 지금 보니까 자, 이 아이디로 여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를 어떻게 접근하죠?
그쵸. 여기는 우리가 this입니다. 그쵸? 그래서 this.id는 가져온 매개 변수 id로. 자, this.birth는 가져온 birth로. this.name은 가져온 name으로. 이렇게 하시면 초기화를 할 수 있겠네요. 자, 2분밖에 안 남았는데 2분밖에. 자, 객체 만들고 딱 끝낼게요. 우리가 조금 더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내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쭉 내려서 아직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쭉 내려서 자, 펄슨 하나, 스튜던트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여기 와서 스튜던트의 S2예요. 뉴 스튜던트예요. 자, 이때는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요. 자, 아무것도. 자, 그런데 제가 초기 값으로 아이디를 줄 거예요. 이 친구는 1244. 다음에 나이는 2001년생이네요. 마지막으로 02가 되겠네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이쁘게 02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과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제. 자, 아이디, 벌스, 네임, 이메일 모든 필드를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다가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모든 필드를 초기화하는 생성자에서 모든 필드를 초기화하는 생성자에서 누구를 자, 이 친구 ID, birth, name을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이용하세요. 자, 요게 1번, 2번 문제입니다. 자, 근데 아마 2번은 어려우실 거고요. 1번까지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번까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진도를 많이는 안 나갔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지금 봐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올 수 있도록 천천히 나가 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그럴게요.